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윤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2016년도 하반기에 나왔던 초졸 검정고시 여러분 기출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2016년도 하반기 문제는 예전에 2016년도 상반기 아니면 2015년도 상반기 하반기 문제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이제 유사하게 나왔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만큼 지난 기출문제 그 시험만 여러분 꼼꼼히 대비하셨어도 충분히 이제 많은 문항을 푸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안 나오던 유형이 갑자기 나오거나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그러한 시험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 평이하게 여러분들 아마 푸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서 자, 1번부터 같이 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1번에는요.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이제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의 그 자릿수에 대한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비슷한 문제가 계속 많이 출제가 되어 왔었죠. 자, 좌측에 있는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부터 1, 10, 100, 1000, 만의 자리이기 때문에 23,400 이라고 읽으시면 되죠. 그래서 그 자릿수마다 표현을 다시 해본 건데요. 23,400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네모 안에는 여러분 3,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면 되고요. 보기 중에 3은 다 공통되어 있지만 0이 몇 개가 붙어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00을 나타내고 있는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읽어보시면요. 1번은 30이에요. 2번은 300이고 3번이 3000, 4번은 3만이죠. 자, 그래서 주어진 네모의 올바른 것은 3000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은요. 그래프가 하나 크게 나와 있고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프는 50가구가 살고 있는 행복마을에서 일주일 동안 배출된 4가지 종류의 쓰레기 양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배출된 쓰레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건데 자, 4종류의 쓰레기가 병, 음식물, 종이, 플라스틱 이렇게 4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게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많이 배출된 쓰레기는 이 4가지 중에 어떤 종류냐라고 하는 거니까 이 막대가 제일 높이 올라와 있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4종류 중에 가장 높은 막대를 찾아보시면 자, 한 칸 한 칸 세실 필요가 없어요. 눈으로 그냥 보셨을 때 제일 높이 올라와 있는 플라스틱류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래프 문제는요, 또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그래프는 이제 막대 그래프죠. 자,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어떤 식의 그래프가 또 종류가 있냐면 원 그래프나 띠 그래프도 있어요. 그래서 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자, 원에다가 분할을 하는 건데요. 이만큼이 플라스틱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종이, 음식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졌을 때 이러한 원 그래프를 보고도 가장 많은 게 무엇인지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또 하나는 여러분 띠 그래프인데요. 띠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렇게 띠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띠를 병류, 음식물, 종이, 그 다음에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할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서도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은 길이를 차지하고 있는 그 값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그래프 모양이지만 그래프 문제이지만 모양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 혹은 가장 적은 것 골라주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문제는요. 역시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자, 이번에는요. 도형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도형 중에서도 여러분 삼각형이고요. 삼각형 중에서도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각삼각형의 각도는 어떻게 되냐면 요 각이 바로 90도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삼각형에는 각이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의 각을 모두 더했을 때에는
항상 180도가 나와야 돼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푸실 수 있는 거죠. 자, 3개의 각도 중에 나머지 하나의 각도를 구하시는 문제예요. 자, 이거 안 주어졌다고 해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기호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이 기호가 바로 90도에 대한 기호예요. 그래서 90도 하나, 그 다음에 60도 하나, 총 3개의 각인데 나머지 각도를 모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더하셨을 때 총합이 180도가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90도하고 60도, 90과 60을 더하면 150도가 나오죠. 그러면 150에 얼마를 추가로 더 더해야지 180이 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각도가 바로 30도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것을 찾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네모에 들어가는 값은요, 1번 30도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에는 여기 기호가 90도라는 것과 삼각형에서 세 각을 다 합했을 때 180도가 된다라는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각형을 다 각도를 더했을 때는 얼마가 나올까요? 사각형에 각도가 4개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4각을 다 더했을 때는 360도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 내용도 같이 추가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요. 수직선이 주어져 있네요. 해서 수직선에 나타난 수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자연수를 고르는 거예요. 자, 수직선에 나타난 그 범위에 해당하는 자연수. 여러분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요. 1, 2, 3, 4, 5, 6, 7, 8 땡땡땡땡. 자, 이런 수를 자연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수직선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수직선에서 중요한 것은요. 수직선이 있고 어떠한 숫자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채워져 있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채워져 있는 것은 그 숫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이상 또는 이하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뚫어져 있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숫자 초과 혹은 어떤 숫자 미만이라고 읽으시는 거예요. 일단 수직선에서 그 값에 동그라미가 칠해져 있는지 칠해져 있지 않은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수직선을 보시면 5부터 10까지인데요. 5는 얘가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5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이고요. 10은요,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러면 10은 포함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5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10보다 작은 수예요. 그러면 이 수직선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5 이상이면서 10보단 작아야 되는데 10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10 미만인 수를 고르시는 거예요. 5 이상 10 미만인 수. 일단 주어진 수직선을 이렇게 읽으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5 이상이면서 10 미만인 수 중에 자연수를 골라야 되니까 5를 포함하겠죠. 그래서 5부터 5, 6 순서대로 7, 8, 9 가는데요. 10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10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0을 제외한 9까지. 자, 5부터 9까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기 중에 고르시면요. 3번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수직선을 읽으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올바르게 골라주시면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그림이 주어져 있고요. 그림과 같이 규칙에 따라서 성냥개비를 놓았을 때 정다각형을 만들어요. 자, 첫 번째는 정삼각형, 두 번째는 정사각형, 세 번째는 잘 모르겠고요. 네 번째가 변이 여러분 6개니까 정육각형이죠. 그러면 이 규칙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삼각형, 사각형,
건너뛰고 육각형. 그럼 여기에 정오각형이 와야겠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정오각형이에요. 그럼 오각형을 성냥개비로 표현을 했을 때 몇 개가 필요한지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삼각형은 당연히 3개의 성냥개비를 두시면 되고요. 얘는 4개, 그 다음 얘는 오각형이니까 5개의 성냥개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2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역시 도형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4번째는 육각형이고,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 5번째는 7개의 성냥개비가 필요한 도형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이에요. 6번은요, 16과 24의 최대 공약수 문제네요. 자,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것을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수의 약수가 무엇인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자, 다행히도 문제에 다 약수가 주어져 있어요. 16의 약수가 쭈루룩 나열이 돼 있고요. 24의 약수도 자, 나열이 되어 있을 때 공약수를 여러분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약수에서 공통되는 숫자를 찾아볼 텐데요. 1이 둘 다 있네요. 그죠? 자, 2도 둘 다 있고요. 3은 여긴 있는데 위에는 없어요. 자, 4도 둘 다 있고요. 6은 또 위에 없고요. 8이 또 있어요. 공통으로. 나머지는 공통으로 있는 게 없죠. 자, 그래서 16과 24에 그냥 공약수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작은 숫자부터 썼을 때 1, 2, 4, 8 이렇게 4개의 공약수를 갖게 됩니다. 자, 이 중에 최대 공약수라고 했으니까 제일 큰 거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 해당하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요. 보기에서 4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가 모두 몇 개냐라고 했습니다. 자, 크기가 같은 분수는요. 크기가 같은 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가면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4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4분의 1이라고 했을 때 곱해볼까요? 2를 곱해볼게요. 분모에 2를 곱하면 분자에도 2를 곱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8분의 2라고 하는 것과 4분의 1이 결국에 크기가 같은 분수인 거예요. 자, 얘를 약분했을 때 도로 4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4분의 1을요. 이번에는 분모 분자에 2가 아니라 3을 곱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분모를 12로 만들어서 12분의 3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4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가 돼요. 자, 그래서 8분의 2와 12분의 3이 보기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2가지 골라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자, 4분의 1을요. 이번에는 2를 곱했고 3을 곱했고 그 다음에 4도 한번 곱해볼게요. 그래서 4분의 1은 16분의 4라고 하는 분수와도 서로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는데 단지 보기에 없을 뿐인 거죠. 그쵸? 그래서 크기가 같은 분수는 분모가 4일 때에는 분모를 8, 12, 16 이런 식으로 바꿔보시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8분의 2와 12분의 3은 그래서 보기 중에 옳은 게 되지만 3분의 2와 6분의 1은 4분의 1과 크기가 같지 않죠? 그래서 개수 2개 여러분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에요. 또 도형 문제네요, 여러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여러분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은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요.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의 길이를 곱하시고 꼭 여기서 까먹으시는데요. 꼭 마지막에 2를 나눠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주어진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고요. 그대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얘가 높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높이인지를 찾아보는 게 자, 관건이긴 한데 숫자가 간단하게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요. 8 곱하기 3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누기 2를 꼭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 나누기 2니까 넓이는 12이고요. 넓이의 여러분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죠. 자, 그 단위는 지금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숫자 올바른 거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삼각형 넓이 추가로 뭐 사각형 넓이 구하는 것도 꼭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번은요. 계속해서 도형 관련된 단원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셨을 때 사각형이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네, 그림에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이 서로 합동이라고 합니다. 자, 합동이라는 것은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똑같은 그러한 도형에 대해서 합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변, 미음, 이응의 길이를 구하라고 해요. 미음, 이응이 여기예요. 자, 그럼 서로 합동일 때에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끼리 모두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자, 그림을 여러분 보셨을 때 여기 있는 길이가 바로 여기 있는 길이와 겹쳐지겠죠. 포개지겠죠. 이렇게 접었을 때. 그래서 이 기역리을의 길이가 7cm라고 왼쪽 사각형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의 사각형에 있는 길이도 7cm가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계산이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림에서 합동이라고 한다면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골라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요. 계속 도형이네요. 여러분, 도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그림의 직육면체에서 색칠한 면, 기역, 니은, 비읍, 미음과 평행한 면을 고르라고 해요. 자, 색칠한 부분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어디냐면요. 저 뒤쪽에 있는 면, 여기거든요. 여기. 자, 잘 안 보이시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에 있는 저 면에 색칠이 되어 있는데, 자, 이때 평행한 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기역, 니은, 비읍, 미음 순서대로 기역, 니은, 비읍, 미음 순서대로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게 평행한 면이죠. 나란히 있는 면을 골라보시면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면을 표현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리을, 디귿, 시옷, 이응을 표현하고 있는 3번 서로 평행한 면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앞에 면 보이세요? 니은, 비읍, 시옷, 디귿에 해당하는 이 앞에 있는 면을 볼게요. 면, 니은, 비읍, 그 다음에 시옷, 디귿에 해당하는 면과 평행한 면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 어디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있는 면과 나란히 있는 저 뒤에 있는 면을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평행한 면은요, 면, 여기, 요 뒷부분을 보시면요, 기역, 미음, 이응,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육면체가 주어져 있을 때 서로 평행하다는 그 개념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서로 나란히 있는 면, 이렇게 옆에, 그 다음 위아래, 그 다음 이렇게 앞뒤로 해서 그 평행한 면을 서로 잘 골라주시면 되는 그러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또 볼게요. 가능성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자, 주머니가 있고요. 흰색 바둑돌이 3개가 있고 검은색 바둑돌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바둑돌이 모두 5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 5개의 바둑돌 중에서 하나를 꺼낼 건데 이 중에 흰색이 될 가능성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몇 개 중에 흰색이 몇 개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전체 바둑돌이 5개가 있고요. 이 중에 하나를 꺼낼 거예요. 그런데 딱 흰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흰색이 3가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5개 중에 3가지에 해당하는 가능성을 분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자, 그러면 추가로 흰색이 아니라 그러면 바둑돌 하나를 꺼냈는데 검은색이 될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똑같이 공은 5개가 있어요. 바둑돌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검은색인 바둑돌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5분의 2라고 하는 가능성을 분수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결국에 개수만 잘 파악을 하시면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역시 둘레입니다. 여러분 얘는요 사각형은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도형의 둘레를 구할 때에는 이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변의 길이를 모두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쭉 더해 볼게요. 그러면 2 더하기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가보면 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2까지요. 됐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2, 6, 8, 4, 6, 2. 이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변의 길이를 다 더하시면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나와요. 자, 얘네들을 한번 쭉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하고 8하고 더하면 10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4하고 6하고 더해도 10이고요. 안 더한 두 숫자 6하고 2 더해 보시면 8이 되겠네요. 그래서 모두 10, 18 해가지고 28이라고 하는 변의 길이를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의 길이, 즉 도형의 둘레는요 4번에 해당하는 값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볼게요. 주어진 표가 하나 있고요. 민서, 은지, 준영이가 1분 동안 윗몸 일으키기를 한 횟수를 나타낸 거래요. 자, 민서가 25회, 은지가 20회, 준영이가 15회를 했습니다. 자, 이때 기억, 즉 평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표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자, 각각의 주어진 횟수가 있고요. 얘네들을 다 더해봐요. 민서의 횟수와 은지의 횟수와 준영의 횟수를 다 더했을 때 자, 60회라고 하는 값이 주어집니다. 합계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 나와 있어요. 자, 이때 평균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평균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이 모든 합계를 그 개수만큼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총합인 60을요. 몇 개로 나누시냐면 3명이잖아요. 그래서 요 3으로 나눠보시면 돼요. 자, 60 나누기 3은요. 여러분 60을 3으로 나눴을 때 잘 한 번에 안 되시면 세로 나눗셈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 3은 6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딱 나눠 떨어지네요. 자리수 채워주시면 30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20이네요. 어디가 잘못됐냐면 여러분 여기 2가 아니라 3으로 나누는 거죠. 죄송해요. 자, 3으로 나눠보시면 3이 60이고 여기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60을 3으로 나눴을 때 2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니까 이 3명의 학생이 평균적으로 20회를 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에 해당하는 답을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이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습이 좀 많이 되셨다면은 또 금방 풀어보셨겠죠? 앞에 네모가 빠졌는데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네모가 여기 한번 나오고 여기 한번 마지막에. 그래서 두 가지 값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찾는데 분수의 나눗셈이에요. 자, 분수를 나눌 때에는 일단 앞에 주어진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첫 번째 N은 대분수로 표현된 분수를 여러분들 가분수로 고치실 수 있는지 연습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을 할 때, 분수의 나눗셈을 할 때에는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죠.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는 대신에 3분의 2, 이 뒤에 있는 분수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역수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분수의 나눗셈을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네모에 들어가야 할 숫자는요. 4와 3분의 2예요. 그러면 이 네모 안에 이 분자에 들어가야 하는 값은 3 곱하기 4에 2를 더 더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4, 12에다가 2를 더하시면 14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4와 3분의 2라는 것은요. 4가 3번 있으니까 12에다가 2를 더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고치시면 3분의 14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얘가 바로 첫 번째 네모에 들어가야 되는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을요 곱셈으로 고치시고요. 3분의 2라고 하는 분수를 뒤집어서 역수를 취하셔서 2분의 3으로 고치시면 얘를 계산을 합니다. 약분되죠? 자, 얘도 약분해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값만 남네요. 자, 7이 남고요. 이 7이 바로 두 번째 네모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네모에 들어가는 두 가지 숫자를 구했고 그 두 가지가 14와 7. 그래서 순서대로 써져 있는 것이 바로 1번에 해당하는 값이네요. 자, 분수의 나눗셈을 하실 때에는 대분수는 가분수로 고쳐주시고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서 그 뒤에 나눠주는 수를 역수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15번 역시 도형이에요. 이번에는 평면 도형이 아닌 입체 도형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주어진 도형의 이름은 문제에도 나와 있듯이 사각뿔이에요.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고요. 얘네들이 위에 한 점으로 모아질 때 우리가 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각뿔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 중에서 자, 모서리가 몇 개인지 구하시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꼭지점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꼭지점은 점이기 때문에 뿔은 항상 위에 하나, 그 다음에 밑에 4개가 있죠? 사각형이니까. 그럼 4개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꼭지점 5개 나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옆면은요, 옆에 면이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예요. 앞에, 옆에, 뒤에, 또 옆에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하나 해서 옆면이 4개, 밑면이 4개. 그래서 면은 총 5개가 있고요. 모서리가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선이 모서리가 되는 거예요. 자, 모서리는 옆에 4개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밑에에도 역시 4개. 4개, 4개 해서 모서리의 개수가 총 8개가 들어가시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사각뿔이 아닌 어떠한 입체 도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모서리, 꼭지점, 옆면, 밑면, 개수 모두 구해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이요. 나눗셈의 몫이 가장 큰 것. 나눗셈을 직접 해보시면 되는데 주어진 보기를 보시면 소수예요. 소수의 나눗셈은 약간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바꿔보시면 되냐면 자, 주어진 수와 나누는 수의 소수점을 똑같이 옮기실 수 있죠. 자, 여기다 10을 곱하면 여기다도 10을 곱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어진 수를 15 나누기 3이라고 하는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조금은 더 간단해요. 자, 모두 다 바꿔보시면 2번은 25 나누기 5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3번은 36 나누기 4, 그 다음에 4번은 45 나누기 9 이렇게 나눠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연수의 나눗셈이라 조금은 쉬워졌죠. 15에 3이 몇 번 들어가냐면요. 5번이요. 25 나누기 5는 25 안에 5가 5번이요. 그 다음에 36 나누기 4는 9, 45 나누기 9는 5. 이렇게 해서 다 몫을 구해보실 수가 있는데 나머진 다 5로 똑같고 얘가 가장 큰 몫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계산으로 어렵지 않게 식을 구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쌓기나무인데요. 쌓기나무 하나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이때 쌓기나무로 만든 직육면체의 부피가 가장 큰 것은요. 여기서 하나의 부피가 1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피의 개념 자체가 결국에 개수로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쌓기나무가 모두 몇 개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것을 고르는 게 결국에 부피가 제일 크게 되는 게 되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보시면요. 1번은 쌓기나무가 4개가 있고요. 2번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그 다음에 3번도 역시 6개, 4번은 8개의 쌓기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쌓기나무의 개수가 제일 많은 4번이 부피도 역시 가장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요. 백분율, 퍼센트 문제네요. 자, 퀴즈대회 100명, 여러분 이 1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퍼센트는 항상 기준이 100이 되는 건데 그 100 중에 남학생이 48명, 여학생이 52명인 거예요. 이때 퀴즈대회에 참가한 남학생이 전체의 몇 퍼센트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준이 100명이면
그 명수가 그대로 퍼센트가 될 수 있겠죠. 자, 100명 중에서요. 전체 100명인데 이 중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남학생이 48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이 52명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남학생은 전체의 48%가 되겠죠. 그럼 여학생은 전체의 5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남학생이 전체의 몇 퍼센트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1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혹시 여학생이 전체의 몇 퍼센트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3번으로 골라주시는 게 맞겠죠. 52%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9번 역시 쌓기나무인데요. 그림과 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쌓기나무의 개수, 전체 몇 개가 들어갔냐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여러분 입체적으로 보셨을 때 몇 개인지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밑에 이렇게 투영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각각에 해당하는 칸에 쌓기나무가 몇 층씩 쌓여 있는지 개수를 표현하실 텐데요. 자, 얘는요, 그대로 쭉 내려와서 여기 한 개가 쌓여 있죠? 그 다음 여기는요, 여러분 얘가 2층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이 밑에 안 보이는 층에 하나 쌓기나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2개, 여기도 역시 2개. 자, 얘는 각각 하나, 얘도 하나. 이렇게 해서 모두 쌓기나무가 1개, 2개, 2개, 더하기 1개, 1개. 자, 요만큼의 숫자를 모두 더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7개에 해당하는 쌓기나무, 즉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에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B가 나와 있네요. 자, 다음 소수의 B를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낸 것은 이 문제인데 이 B 혹은 또 비례식과 관련된 문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공부하실 때 집중해서 좀 봐야 하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자, 주어진 소수 0.5 대 0.9를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낼 때에는 특히나 소수는요. 곱하기 10이나 곱하기 100이나 그 자릿수에 맞게 소수점을 어떻게 옮기느냐에 따라서 10, 100, 1000 이러한 숫자들을 곱해보시면 돼요. 자, 근데 얘는 소수점 한 자리로까지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항과 뒤에 항에 각각 10씩을 곱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을 곱하면 앞에 게 5가 되고요. 10을 곱하면 뒤에 게 9가 됩니다. 해서 자연수로 고쳐주시면 간단하게 5 대 9라고 하는 자연수의 B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요. 예를 들어서 0.5 대 0.9가 아니라 만약에 0.3 대 0.9를 간단한 자연수의 B로 표현해라 라고 했을 때는 역시 소수기 때문에 10을 곱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가 3 대 9가 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답이 3 대 9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연수의 B이긴 하지만 간단한 자연수는 2개의 공약수를 또 한번 약분해 봐야 되기 때문에 3으로 또 나눠서 1 대 3으로까지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소수를 자연수로 자연수로 바꾸기 위해서 10을 곱해 봤을 때 2개가 이렇게 약수를 공약수를 갖고 있을 때에는 한 번 더 약분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5 대 9는 더 이상 약분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답을 골라주셨던 거고요. 되셨나요? 해서 이 B 문제까지 자 20개의 문항 풀이 모두 다 해보셨는데 자,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단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충분히 많이 공부를 해보시면 대비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